저기 오늘 오메가3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오메가3 육사장님 오메가3 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 오늘 설명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오메가3가 왜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네, 엄청나게 많이 드시잖아요. 네, 유산균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게 제가 오메가3로 알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고함량 들었을 때는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그 의약 약품이 되거든요. 근데 웬만한 영양제는 약이 되기가 어려운데 이 오메가3는 약이 될 수 있거든요. 병원 처방을 내려서 보통 오메가3 함량이 400mg 이상 이렇게 되면 아마 처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처방전이 있어야지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오메가3의 혈액순환에 좋은 이유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왜 혈액순환에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혈액순환에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남들이 좋다고 그냥 뭐 생선 기름이라서 혈액 피 속을 맑게 해준다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보통 피가 일반적으로 피가 온도가 좀 떨어지면 좀 순환이 좀 안 되고 굳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우리 그 강아지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하잖아요, 그죠? 닭도 이렇게 집어보면 닭도 따뜻하고 우리 뭐 지인도 손 만지면 따뜻한데 이 따뜻한 세계에 사는 생물이 있고 차가운 곳에 사는 생물이 있어요. 차가운 곳은 바닷속. 그러니까 바다 생물들은 차가운 곳에 사는데도 그 피가 굳질 않고 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네덜란드 연구진들이 에스키모인들을 연구를 하다가 일반 사람들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많은데 에스키모인들은 심혈관 질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바다 생물을 많이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 생물에 그러면 무엇이 있어서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 속에 오메가3, 특히 이제 오메가3를 구성하는 EPA하고 DHA가 함유되어 있는 그 성분들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피를 잘 굳지 않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생선을 자주 먹으면 머리도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 곳에서도 피순환이 잘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EPA예요. 그 중에서 요즘에 이제 또 오메가3가 한참 인기다 보니까 야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낫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가 또 막 팔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식물성 오메가3도 몸에 좋죠. 불포화지방산이니까. 식물성 오메가3 어디 많이 들었다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들기름. 들기름, 뭐 아마씨유, 예. 뭐 견과류 이런데 많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식물성 오메가3에 들어있는 성분하고 그 바다 생물 속에 들어있는 생선 기름의 오메가3라는 성분이 틀려요. 이 식물성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주성분이고 그 알파 리놀렌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EPA라고 하는 혈액순환에 좋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 바뀌는 전환율이 한 5%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성능 자체가. 근데 오메가3, 바다 생물의 오메가3는 EPA와 DHA가 주성분이에요. EPA가 혈액순환에 관계해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내려주고 그리고 DHA 같은 경우도 우리 뇌 성분, 뇌 지질 성분의 거의 30% 이상이 거의 다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DHA로 되어 있고 또 눈의 망막의 주 성분도 DHA로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게 뭐냐면 안구 건조증에 좋다. 이것도 이제 인증이 돼 있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그리고 치매 예방이나 이런 데도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바다 쪽에 바다 생물 쪽에 바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기름을 먹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요즘에 또 한참 인기 있는 피쉬 오일이라고 하죠. 피쉬 오일. 피쉬 오일 중에서 요즘에 히트 치는 것도 뭐 있어요? 크릴. 크릴 오일이죠. 그죠? 크릴 오일인데
역시 바다 생물이죠. 거기 새우에서 원래 그 크릴 오일이 어느 지방에서 많이 온 거예요? 크릴 오일이. 원래는 알래스카에 있는 딱 그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근데 그게 안 팔렸던 거거든요. 처치곤란이었었는데 맛도 없고,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했는데 또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이 상품화 시키니까 또 불티나게 팔린 이런 케이스가 되죠. 고기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죠. 피쉬 오일, 물론 크릴 오일에도. 하지만 크릴 오일은 지금 식품의 영양에 들어가 있어요. 식품 쪽에. 제가 알기로는 약국 가서 크릴 오일 달라면 아마 그 혈액순환에 좋은 거 얘기했을 때 크릴 오일을 적극적으로 권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는 분은 그냥 몸에 좋은 걸로 다 얘기를 하지 그걸 갖다가 뭐 오메가3에 필적할 만한 이런 제품다라고는 쉽게 얘기하면 오메가3 예? 오메가3하고 피쉬 크릴 새우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좀 더 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3를 권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라 좋잖아요. 그리고 오메가 또 6 지방산이 있고 오메가 9 지방산이 있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하고 오메가 6 지방산하고 다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비율이 좋아야 되거든요. 오메가3 지방산 하나 먹을 때 보통 가장 좋은 비율은 오메가6 지방산 4개 정도 먹으면 좋다 그래요. 이 오메가3 지방산하고 오메가6 지방산하고 역할이 있거든요. 오메가3 지방산은 피를 잘 굳지 않게 해주면 반대로 오메가6 지방산은 피를 좀 더 굳게 해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염증 반응을 오메가3가 감소시키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이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그러면 오메가6 지방산이 나쁘냐?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또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적절한 염증 제거도 일어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요 적당한 비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육고기 같은 거, 소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거 봤을 때 사료의 주 재료가 뭐죠? 옥수수죠. 근데 이 옥수수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60대 1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료를 먹고 자란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그래서 한번 TV에서 방영한 걸 봤는데 무슨 스페셜 프로인가 옥수수에 역습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아주 심각해요. 소고기 먹었는데 그 소고기 먹은 사람들의 검사를 해보니까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막 10배, 20배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6를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가 잘 조절해서 먹어야지. 오메가6만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염증 반응이 증가되는 거죠. 우리는 고기 많이 먹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풀 먹고 자란 소를 못 먹거든요. 이 풀 먹고 자란 소를 오메가6 지방산하고 오메가3 지방산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배들은 뭐 1대 1.5, 뭐 1.1대 4, 1대 4, 이 정도로 합리적이에요. 풀 먹고 자란 소들은. 근데 사료 먹고 자란 소들은 비율이 많이 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는 항상 먹어줘야 되는, 항상 부족하니까 먹어줘야 되는 그런 성분이고, 또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EPA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순환을 잘 해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높여주고 이런 부분에서 좋고, 그리고 이제 DHA는 우리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감소 그리고 안구 건조 망막에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먹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조식품으로다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고 치료를 요할 때는 병원 처방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질환을 보면 뭐 암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암 다음으로 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지인의 동생분이 스텐트 수술 받는다고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50대 거의 초반. 응? 아, 이게 너무 젊죠, 그죠? 그런데 벌써 스텐트 시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혈액순환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 제가 오메가3 말씀드렸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RTG. 아메리카 뭐가 좋아요? 다른 제품보다. 아메이코는 두 가지가 있죠. 오메가3가 네. EPA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혈액순환 계통으로 해주는 오메가3가 있고, 하나는 EPA와 DHA 비율을 거의 1대1로 맞춰놓은 DHA 함량이 더 높은 거의 맞춰놓은 그런 그 밸런스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드시면 되죠. RTG 오메가3 요즘에 많이 나오죠. TV 선전에. 이 RTG 오메가3, 이게 원래 오메가3가요. 여기 오메가3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구조가 이게 글리세롤이 여기 하나가 있으면 지방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지방이 세 개가 붙어 있는데, 원래 이제 포화지방은 이 글리세롤 하나에 여기 포화지방 이렇게 해서 세 개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오메가3는 이 글리세롤 하나에 여기 그 포화지방 여기 가운데 EPA하고 DHA가 불포화지방으로 하나 붙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 오메가3 지방인데, 그러다가 여기서 발전돼서 그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다 요 EPA만 농축해갖고 EPA, DHA만 농축해서 이렇게 쭉 연결해 놓은 제품이 나왔었어요. 농축으로다가. 근데 그 제품은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는 만들어낸 게 요 글리세롤 하나에다가 불포화지방만 3개 붙였어요. EPA, DHA, EPA, DHA 이렇게 3개를 붙여놨는데, 요게 RTG 오메가3 3세대 오메가3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흡수율을 좀 높인 건데, 제가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자연 상태, 우리가 비타민 C도 자연 상태를 선호하잖아요. 이 오메가3도 생성기름, 이 자연 상태를 선호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다시 만든 거죠. 이렇게 새로 농축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낸 그런 오메가3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해서 RTG 오메가3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안정성이 입증이 덜 되었고 기능식품으로 통과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드시죠. 그것도 아마 그 정제하는 과정이 또 이게 꽤 시설도 좀 많이 필요하고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오메가3가 지금 나온 김에 오메가3는 다른 영양제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이 생선기름이 있잖아요. 그 생선기름이 산패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 생선기름이 산패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독으로 바뀌니까 이 산패되지 않는 그 과정에 이 정제 과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같은 경우는 진공 상태에서 이걸 정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매 단계마다 전부 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철저히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생선기름에는 오염될 수 있는 게 중금속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참치 같은 거 대형 고기일수록 대형 생선일수록 중금속 오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중금속 딱 제거해야 되고 산패 관리 잘해야 되고, 기름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기 재료를 생선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닭고기도 저기 일반 에이퍼 사육장에서 기른 거 갖고 오는 거하고 방목해서 갖고 오는 닭고기는 맛이 틀리고 재료가 틀리잖아요. 유기농을 한 상추하고 비를 써서 한 상추하고 틀리듯이 생선도 어떻게 관리를 한 생선을 가지고 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제품을 모를 때는 옛말에 비싼 거 사 먹으라는 얘기가 있지. 그리고 또 기술이 있던 그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 드시는 게 좋겠죠.
수고했습니다.